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키위생과 함께하는 즐거운 과학 시간. 자,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짜자잔! 태양계와 별! 태양계와 별입니다. 자, 태양계, 별, 뭔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싶고요. 저기 있는 별자리들이, 저기 혹시 저것이 금성인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저 큰 태양 얼마만큼 큰 것이고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고 저 다른 지구 주위를 도는 거지. 뭔가 신비하고요. 그리고 막 호기심이 막 솟아오르지 않나요? 선생님은 천체 이런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하늘을 올려다보면 무조건 별자리 찾고 막 시골이라도 가면 빛이 없으면 잘 보이잖아요. 저것이 오리온 자리인가 막 이런 거 찾는 거 좋아했거든요. 자,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이런 별, 태양계. 뭔가 우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것. 우리 그 호기심을 제대로 한번 자극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태양계와 별을 알려면 여기 태양계에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것부터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태양계에는 어떤 구성원이 있을까요? 자,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식구, 가족들. 자,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가족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어떤 구성을 하고 있니? 어떤 구성원들을 데리고 있니? 그리고 너, 태양계, 너 뭐니? 그것도 알아봐야겠네요. 들어갑시다. 자, 선생님, 태양계 구성원이 궁금해요. 구성원보다 일단 태양계가 뭔지 그거부터 보자고요. 자, 그래서 태양계가 뭐야?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친구들. 자, 태양계, 우리 지구는요, 어떤 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알고 있나요? 자, 옛날에 지구가 중심이야 라는 게 천동설이었고요. 그리고요, 지구가 중심이고 그 주위로 태양이 돌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 거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어요? 아니야. 지구가 도는 거야.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지동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말도 안 돼! 나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내가 돈다니 그러면 나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곤두박질 쳐야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서 있을 수 있겠어? 자, 이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냥 해가 떴다 지고 달이 떴다 지고 얘들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구가 움직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이죠? 자, 지구의 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뒤집어져도 옆으로 가도 자, 떨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별들이 별이 아니라 지구와 같은 것들이 돌고 있어요. 자, 지구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행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우린 이걸 태양계라고 얘기하고요. 지구처럼 행성만 있느냐? 달과 같은 것도 있고요. 그거보다 좀 더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구성원들을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태양계, 태양이 중심이 되어야겠지요. 태양계, 태양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태양의 영향이 미치는 공간. 자, 이 공간도 태양계인 하게 되는 거고요. 태양의 힘이 어디까지 뻗어갈 수 있느냐. 태양도 중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행성들, 위성들, 뭐 소행성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성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이 힘이 미치지 않으면 여기에 묶여있지 못하고 튕겨서 나가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얘는 막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태양의 영향이 미치는 공간 전체도 태양계에 속하는 거고 여기다가 그 공간 안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까지 우리는 태양계라고 얘기합니다. 태양의 힘이 쫙 미쳐가지고 나는 여기까지 끌어당길 수 있어.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잡아당길 수 있어. 하지만 저긴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은 제외하고요. 태양의 힘이 미칠 수 있는 직접 딱 손이 닿는 것처럼 닿는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미치는 공간 전체와 그 안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 이걸 전체를 다 태양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태양 있을 겁니다. 자, 태양이 있고요. 8개 행성이 있습니다.
수금지화목토천해 들어봤죠? 옛날에는 수금지화목토천해명까지 했었는데요. 사실 명왕성은 행성이라고 쳐주지 않겠다 했어요. 그래서 행성은 수금지화목토천해 8개가 있습니다. 지구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자, 지구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조금 더 자세히 아래쪽에 설명해 줄 건데 태양의 힘에 이끌려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자, 어느 정도 크기, 우리가 요 정도 크기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 자,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천체를 이야기하고요. 자, 이 천체인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것도 있어요.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건 위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구의 위성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달이죠. 달. 자, 그리고 목성이나 뭐 토성 이런 애들도요. 뭐 이후 뭐 여러 이상한 다른 이름의 또 위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모든 행성은 위성 하나씩 가지고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인 경우도 있고 2개인 경우도 있고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위성이 2개면요. 거기는요. 달이 2개 뜨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소행성도 있어요. 소행성은요. 아주 작은 행성들이에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행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약속한 어느 정도 크기는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태양계 내에 이것보다 더 작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작은 것들 그러면 행성이라 하기에는 좀 작고 그래도 행성처럼 태양 주위를 돌기는 하고 그래서 뭐라고 했다? 소행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행성들은요. 좀 무리지어 있는데요. 화성이랑 목성 사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좀 무리지어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자, 해성도 있습니다. 해성, 우리 헨리해성 들어봤죠? 자, 헨리해성 이런 것처럼 해성인데요. 얘는요, 약간 다른 궤도를 그리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지구 같은 것들이 태양 주변으로 어느 정도 요 정도로 제대로 돌고 있다면 해성은요, 좀 희한하게 돌아요. 조금 특이하게 돌고 있습니다. 가스덩어리, 가장자리에 있는 가스덩어리가 태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태양 쪽으로 왔다가 멀어졌다가 이렇게 좀 다른 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는 건 해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한 번씩 해성이 보이겠습니다 하면은요, 기다란 꼬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우리 아주 뭐 헨리해성 이런 것들은 관찰을 했을 때 아주 신기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태양계의 구성원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 여기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지금 선생님 얘기를 해주긴 했지만 자, 일단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낸다, 빛을 내지 못한다. 스스로 빛을 냅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면 뭐라고 한다? 바로 항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별이라고 해요. 스스로 반짝반짝 빛을 낸다. 선생님, 달도요! 응? 우리 달도 보이잖아요. 빛을 내는 거. 자, 안타깝게도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스스로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진 않아요. 자, 이 항성이라고 불리는 태양만이 이 태양계 내에서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자, 그런 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요, 이 가스 폭발이 막 일어나면서 이렇게 불꽃을 막 일으키고요, 빛을 낼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별, 항성,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에게 항성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태양계 내에서 스스로 빛내는 건 누구밖에 없다? 태양밖에 없어요.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유일합니다. 즉 행성, 위성, 소행성 얘들은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러면 행성은 뭐다? 우리 8개의 행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구도 지구별. 자, 우리가 지구별이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구는 행성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자, 지구는 행성이에요. 지구처럼 태양, 스스로 빛을 내는 이 태양계 중심점이죠. 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천체를 우리는 행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위성은요, 뭐다? 요거 소행성, 얘들도 알고 가야지. 위성은 달처럼 행성 주위를 도는 천체를 얘기하고요. 자, 얘네는요, 위성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지구가 돌고 있죠. 자, 이렇게 지구가 돌고 있어요. 태양 주변을. 이렇게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이 지구 주위를 또 돌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건 뭐라 그런다? 이게 바로 위성이 되겠고요. 달과 같은 걸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뭐 꼭 달만 있는 건 아니고 지구 말고 또 다른 행성이 있고 그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도 있어요. 소행성은 뭐다? 행성이라 하기엔 좀 작은 돌덩이들. 그래요. 그래도 얘들도 행성이니까. 왜? 태양 주위를 돌긴 도니까. 행성은 행성인데 작으니까 소행성이라고 하자. 화성과 목성 사이에 대부분 존재합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이고요. 해성은 태양계 가장자리의 가스 덩어리가 태양을 영향을 받아서 태양에 접근하는 천체를 따로 해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요거 한번 해봐야죠. 태양계 행성. 자, 지구처럼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태양계 행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 순서대로 먼저 알아봅시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보통 앞글자를 따서 외워요. 자,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데요. 여기 태양이 있으면 가장 안에 있는 게 수성, 그 다음이 금성. 자, 이렇게 번쩍번쩍번쩍 태양이 있으면 자, 그 주위를 돌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수성, 다음이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자, 뭐 그리고 천왕성, 해왕성. 자,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사이즈 좀 더 커야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돌고 있는 게 수성입니다. 순서대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되겠어요. 자, 크기도 다르고요. 특징도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부터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자,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요 순서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그럼 태양이랑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누구? 수성이요. 가장 멀리 있는 건 누구? 해왕성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좋아. 그러면 하나하나 특징 볼게요. 자, 먼저 수성입니다. 약 2440km, 반지름이. 약 2440km인데요. 지구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지구는 6378km예요. 얘보다 수성이 작지요. 지구보다 작아요. 자, 수성 다음에 있는 건 금성인데요. 반지름이 약 6052. 지구랑 좀 비슷하다. 그렇죠. 지구와 가까이 있으면서 좀 비슷한 크기를 하고 있고요. 화성은요, 약 3396이라고 했어요. 수성이랑 뭔가 좀 비슷한데 수성보다는 약간 크죠. 지구 절반 정도 크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거 보니까 붉은색으로 불탄 것 같죠? 이름 그래서 화성인가 봐. 자, 얘들은 표면 물질이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 물질이 암석이기 때문에 가서 발 딛고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구를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핵이 있고, 뭐 멘틀 있고, 지표 있고 이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지구처럼 이 지표가 있어서 우리가 발로 밟고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암석으로 이루어, 달도 마찬가지. 이건 위성이지만, 자, 이렇게 짚고 설 수 있는 암석이라는 표현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인데요. 크기가 무지무지 큽니다. 목성은요, 약 7만, 이거 얼마야? 일십, 백, 천만, 7만 1,492km래요, 반지름이. 지구보다 엄청나게 크죠. 자, 수성은 이렇게 조그만데 목성은 엄청나게 큽니다. 자, 여기 보면 대적점이라는 뭐 이런 소용돌이 부분도 있고요. 자, 다음은 이렇게 아름다운 고리를 가지고 있는 토성인데요. 반지름이 6268km. 오, 얘도 무지무지 크죠. 지구의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데요. 자, 목성보다는 조금 작아요. 하지만 엄청 큽니다. 자, 여기 태양계 내에서 두 번째로 커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고리, 지금 우리 눈에는 아름다운 고리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먼지라든지 얼음알갱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함께 돌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고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천왕성 푸른색을 띠고 있네요. 그렇죠. 자, 약 25,559km 반지름이요. 얘는 이렇게 누워있어. 어머머머머, 얘 이상하게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얘 이상하게 이렇게 좀 누워있죠. 또 다른 것보다 조금 다른 형태를 하고 있고요. 해왕성 24,796. 자, 천왕성이랑 조금 비슷한데요. 그래도 지구보다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자, 우린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것들도 봤는데요. 얘들은 또 좀 다르게 표면 물질이 기체로 되어 있어요. 어머나? 표면 물질이 기체로 되어 있네. 그렇죠. 자, 얘들은요. 이렇게 큰데 이 표면이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얘들이랑은 좀 달라요. 얘들은 작지만 암석으로 되어 있고 얘들은 기체 덩어리다.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기체들이 감싸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조금 이 특징이 다르죠. 얘들은 좀 작고 얘들은 좀 크면서 표면 물질이 얘들은 암석, 얘들은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좀 쉽게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자, 얘들은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목성, 토성, 천왕성, 회왕성은 엄청나게 크면서 또 기체로 표현 물질이 되어 있죠. 얘들은 목성형 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또 알아둬야 될 거는 수성이 가장 작고 목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 지구랑 가장 크기가 비슷한 건 금성이라는 거. 뭐 이런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것도 분류 한번 해봤지요. 표현물질이 암석이다,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맞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아니고. 자, 이번에는요. 고리가 있다, 없다로 해보니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고리가 있지만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없습니다. 자, 진짜로 특징이 딱 둘로 나뉘어지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린 그래서 뭐 얘들은 지구형, 얘들은 목성형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는 거예요. 태양계 행성의 특징을 그래서 하나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고리가 없는 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고리가 있는 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위성은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일단 수성과 금성은요, 위성이 없어요. 자, 하지만 나머지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전부 고리를 가지고,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성의 개수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놔 주세요. 자, 친구들 그렇군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더라. 자, 그럼 우리가요, 이 중 태양계 행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특징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수성인데요. 선생님이 선택한 건 수성인데요. 태양에서 첫 번째로 가까운 행성이에요. 표면물질은 암석으로 되어 있고요. 위성도 고리도 없어요. 우리 다 얘기했던 거죠.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작아요. 자, 여기는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 대기가 태양풍에 의해서 막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대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지구는요, 대기층으로 덮여져 있어서 암석이 들어와도 여기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중간에 대기층에서 다 타버리죠. 자, 이렇게 다 타버리지만 얘는 대기가 없어서 이게 그대로 들어와서 쿵쿵쿵쿵 칩니다. 그래서 달처럼 운석구덩이가 많대요. 운석구덩이가 많다. 자, 친구들 수성 말고도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가지고요.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발표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죠? 자, 그래요.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들 살펴보니까 태양과의 거리, 반지름, 표면물질, 고리와 위성이 있다 없다. 유무 등에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태양, 자, 선생님 우리 행성도 보고 태양도 봤는데요. 뭐 행성들은 뭔가 특별한 것 같은데 태양 별거 없지 않아요? 얘 뭐 우리한테 소중한가? 자, 태양은요 사실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태양계 내에서 스스로 빛을 내고 열을 내는 건 태양밖에 없거든요. 자, 우리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도 당연히 안 보일 거고, 달만 안 보이나? 낮 자체가 없을 거예요. 항상 어두컴컴한 밤일 겁니다. 따뜻한 열도 전달해 주는데요. 그것도 없어요. 너무 추워.
자, 그러면 태양이 없으면 또 태양 힘으로 얘들이 우리 지구나 이런 행성들이 이렇게 태양의 힘이 이끌려서 이렇게 돌고 같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없으면 제대로 유지되는 것도 없겠네요. 태양이 없다면 지구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태양 중요하네. 맞아요. 태양은 왜 소중하냐?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은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살아갑니다. 빛 에너지, 열 에너지. 그렇죠. 자, 만약 태양이 없다면 지구상에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고요. 지구도 이 자리를 이곳에 고정돼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돌면서 적절한 온도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요, 선생님, 태양 없다고 왜 생물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니요.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일단 그럼 식물 죽네. 식물이 없으면 식물을 먹는 동물 못 살아요. 죽어요. 그러면 이 동물을 먹는 동물도 죽으니까 결국은 아무런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없으면 생물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때 궁금증이 생긴 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태양이 지금보다 더 뜨겁게 활활 타오르면 더 많은 에너지를 지구에 줄 수 있어서 석유도 필요 없겠지? 자, 근데 친구들 사실요. 우리 지구에만 이렇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건 태양과 적절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건 다시 말하면요. 수성 좋겠다. 너는 태양이랑 가까이 있어서 에너지 제대로 더 많이 받잖아. 똑같은 말이죠. 하지만 그곳에는 너무 뜨겁고 너무 또 차갑고. 자, 이 태양의 영향이 너무 크면 도리어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자, 태양이 너무 뜨거워지면 지구도 같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생물이 지구에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고. 알았지? 자, 그래요 친구들. 자, 태양계 그리고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야기가요. 이건 무슨 공부가 아니라 뭔가 더 신비하게 파헤쳐 들어가고 싶어. 호기심 자극한 거 맞죠?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 꼭 가져보세요. 자, 친구들 이번에는요. 태양계와 별 중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태양계 행성의 크기를 비교하여 보자라는 거예요. 아, 크기 어떻게 다른가? 자, 우리 지난번에 슬쩍 얘기는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봐야겠죠? 들어갑시다. 야, 태양이 더 크거든. 무슨 소리야? 웃기지 마. 다리도 크거든. 지금 무슨 뭘로 싸우고 있는 거야? 야, 태양이 좀 더 크거든. 내가 직접 봤거든. 다리 더 크거든. 뭐야, 둘 다 봤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태양이랑 달이랑 좀 크기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도대체 누가 더 큰 거야? 그냥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잖아. 자, 크기가 비슷해 보인다고요? 거리가 더 중요해요. 멀리 있으면 큰 것도 작아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작은 것도 커 보이잖아요. 얘네들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어. 자, 그래요. 태양이 더 크거든. 달이 더 크거든. 실제로는 이거 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태양, 지구, 달이거든요. 어쩌면 좋아. 태양이야, 달이야. 요 조그만 지구에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요 코딱지만한 태양이 보기에는 정말 코딱지만한 달이랑 비교하고 있으니 태양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해하고 있네요. 거리 때문에 크기가 달라 보인 거거든요. 공부 좀 해야겠어. 그렇죠. 크기 제대로 익히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볼게요. 태양계 행성의 상대적인 크기 봐야겠습니다. 자, 태양계 행성. 태양계 행성의 크기는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실제로 크기를 비교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그게 우리 아까 6천 얼마, 6만 얼마, 이렇게 몇 킬로미터, 그것도 반지름이래. 그거 친구들, 그림으로 그려져요? 그 정도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서울 크기도 안 되고, 지구 크기도 가늠이 좀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걸요, 축소해보는 겁니다. 짠! 축소를 해가지고 지구 크기를 1로 보고 이 지구랑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더 크고 얼마만큼 더 작은지를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지구의 반지름을 1이라고 보았을 때 다른 행성의 상대적인 반지름을 비교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비교해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태양은 지구의 109배예요. 엄청나게 크다, 그쵸?
자, 그래서 지구를 1이라고 했을 때 태양은 109, 수성은 0.4, 그리고 금성은 0.9, 화성은 0.5예요. 수성이 일단 가장 작네요. 그렇죠. 수성이 가장 작아요. 이쪽은 지금 다 크니까. 일단 여기만 봤을 때. 자, 지구랑 금성은 거의 비슷하고 수성과 화성이 좀 비슷한 크기네요. 이제 조금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좀 작고 이제 정말 큰 것들이 나옵니다. 지구를 1이라고 봤을 때 목성은 11.2. 완전 커. 그렇죠. 뭐 물론 태양 크기에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 그래도 행성 중에서는 목성이 가장 크답니다. 자, 그리고 토성을 보니까요. 아우, 이쁜 고리, 아주 커다란 고리가 있어서 다른 것들도 고리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얘는 아주 크게 보이죠. 자, 토성은요 9.3입니다. 지구의 9.4배. 지구를 1로 보았을 때 9.4배라는 건데요. 목성이랑 조금 비슷하지만 얘가 목성이랑 비슷한 정도지만 좀 더 작고요. 천왕성은 지구의 4배, 그리고 해왕성은 지구의 3.9배. 요 두 개가 크기가 좀 비슷하네요. 자, 어쨌거나 봤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얘들은 대체로 크기가 작고 얘들은 대체로 크기가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한 거죠. 어떻게 이걸 계산하지? 계산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목성의 반지름이 71,492km였고 지구 반지름이 6,378km잖아. 목성의 상대적인 크기 어떻게 되는지 나 헷갈려. 계산 못하겠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가 어려워? 얘를 1로 볼 거니까 나눠주면 되지. 자, 지구 반지름을 1이라고 보는 거니까 목성 반지름을 지구 반지름으로 나눠주면 돼. 그러면 금방 할 수 있단 말이지. 자, 71,492 나누기 6,378 하면은 약 11.2니까 상대적인 크기가 11.2가 되는 거야. 알았죠? 실제 반지름 나누기 6,378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실제 반지름 태양, 수성, 금성 전부 다 여기다가 6,378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주니까 태양은 약 109가 나왔고 수성은 0.4, 금성은 0.9. 자, 이렇게 화성은 0.5, 목성은 11.2, 토성은 9.4, 천왕성은 4, 해왕성은 3.9 나오는 거예요. 작은 것도요. 2440 나누기 6378 이렇게. 자, 그러니까 1보다 더 작은 숫자가 나오겠죠. 큰 것도 6만268 나누기 6378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반지름을 나눈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태양계 행성의 크기 어떻게 다를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어떻게 다를까? 태양계 행성의 크기를 비교하고 행성을 크기 순서로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늘어놓아 볼게요. 지구와 크기가 가장 비슷한 행성을 찾아보고 지구보다 크기가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분류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요, 선생님, 왜 모두 다른 거죠? 궁금해. 왜 모두 다른 거야? 자, 왜 모두 다른 걸까요? 뭐 사실 모두 똑같은 것도 이상하지만 이렇게 차이 나는 것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자, 그거 알아볼게요. 태양계 행성은요, 태양이 처음 생겨났을 때 태양 주위를 돌던 기체와 먼지가 모여서 생겨난 것이라고 해요. 얘들이 태양이 뭐 여기서 어떤 뭐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처음에는 뭐 가스들이 막 흩어져 있기도 하고 먼지 같은 것들, 돌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 얘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서로 태양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돌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서로 뭉쳐져요. 자, 이렇게 뭉쳐지다 보니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데 기체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암석 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좀 적게 모였고 어떤 건 좀 많이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체와 먼지가 모이는 정도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럴 거야 라고 예상하는 거지 확실해! 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우주는 지금 계속 연구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 말고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생겼을 거야 라고 예상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근데 선생님, 저는요, 고무풍선을 가지고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고 싶은데, 이 크기를 몇 배, 이걸 어떻게 딱 맞게 만들죠? 그거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럴 땐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목성의 상대적인 크기만큼 고무풍선을 불고 싶다. 지구를 1로 봤을 때, 그곳에, 11.2배 되어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반지름이 11.2가 돼야 된다는 건 지구 반지름이 1일 때 반지름이 11.2라는 건 지구가 반지름 2일 때 지구가 지름을 이제 동그라미를 만들려면 지름을 생각해야 되니까 지구 지름은 2, 결국 목성 지름은 22.4가 되는 겁니다. 자, 지구 반지름을 1cm로 생각하고 해보는 거죠. 지구 반지름이 1cm인 구슬 크기라고 했을 때 목성의 상대적인 반지름은 11.2. 그러니까 지름은 22.4가 되죠. 그걸 고무풍선으로 22.4만큼 불고 싶어. 내가 불다가 재보고 불다가 조금 놓쳤네 이럴 수 있으니까 아예 쉽게 이렇게 하자고요. 고무풍선 사이에 책과 책을 22.4cm 간격으로 이렇게 벌려놓은 다음에 수직으로 딱 세우세요. 그리고 요걸 채울 수 있을 만큼 고무풍선에 공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딱 요 크기에 맞게 한 번에 만들 수 있겠죠? 풍선으로 이용을 할 때는요, 목성 말고 다른 것도 이런 방법으로 딱 22.4 지름 전체가 22.4에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목성만 말고 다른 것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봤더니 행성의 크기 어떻게 다르던가요? 가장 큰 건 목성, 다음이 토성, 천왕성, 해왕성. 지구가 1일 때죠. 지구보다 금성이 좀 더 작고 그 다음이 화성, 가장 작은 게 수성이었어요. 가장 작은 게 수성, 가장 큰 건 목성. 지구를 기준으로 해왕성, 천왕성, 토성, 목성은 지구보다 크고 금성, 화성, 수성은 지구보다 작았고 금성은 지구랑 좀 크기가 비슷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구와 크기가 가장 비슷한 건 금성이었고요. 지구보다 크기가 큰 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크기가 작은 건 수성, 금성, 화성이었다. 자, 이 순서도 알아주면 좋겠죠. 일단 요 네 개가 앞에 올 거야. 목, 토, 천, 해. 이거 순서대로다. 그쵸? 외우기 쉽네요. 자, 그런데 이거는 수금지화가 아니라 지구 빼고 자, 금성이 지구랑 좀 더 가까워하고 나면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알겠죠? 금성이 지구보다 조금 작은데 0.9였잖아요. 제일 비슷하니까 지구 다음 금성이고 가장 작은 게 수성이니까 그 가운데 화성이 있고 자, 무조건 외우려고 하기보다는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해주면 일석이조가 됩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았어요. 대체로 태양과 가까이 있는 행성이었고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큽니다. 대체로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이었어요. 우리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외웠을 때 거리도 가깝다, 멀다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아이코 친구들, 이제 우리는요 크기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는 과학 즐거운 과학 시간 오늘도 키위생과 함께합니다. 자 친구들 우리요 신나는 태양계 우와 호기심 완전 폭발이에요. 그쵸? 신나는 태양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보자. 태양계와 별. 그 중에서 오늘 배울 건 이거래요. 태양에서 행성까지 거리와 우주 탐사 계획? 그럼 우리가 직접 우주 탐사를 갈 수는 없지만 자 그래도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주 탐사 어떻게 하는지 뭘로 하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맞아요.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거리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8개의 행성들 자 거리가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들어가 봅시다. 지금 뭐야 이게? UFO가 나타난 건가요? 한번 봅시다. 오랜 시간의 우주 탐사 끝에 찾은 행성 지구. 아니 저것은 UFO. 우와 완전 신기하다. 나도 UFO 한번 봤으면 그쵸? 오잉? 진짜 이것 보세요. 외계인이에요. 지구는 아름답고 자원이 풍부하다. 지구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기에.
그럼 혹시 지구를 침략하러 온 건 아닐까요? 아, 안 되는데. 인간들아, 너희들의 자원을 준다면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마. 아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조그만 거야? 에? 뭐가 필요해? 너 정말 귀엽다. 그런데, 아이쿠, 깜짝 놀랐나 봐요. 여기는 왜 이렇게, 인간들 왜 이렇게 큰 거야? 하고 말이죠. 친구들 진짜로 외계에 이런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요? 글쎄 아직 보진 않아서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생명체가 있다면 분명 우리랑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그 환경에 맞게 적응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고 정말 괴물처럼 생겼을 수도 있고 더 이쁠 수도 있고 요정같이 생겼을 수도 있고 날개가 있을 수도 있고 자 친구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주 자 우리 태양계 내에서도 혹시 생명체가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해하면서 들어가 봅시다. 자,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거리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비교하면 되냐고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자, 거리를 비교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먼저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실제 거리는요. 너무 멉니다. 멀어도 너무 멀어요. 우리 크기도요. 커도 너무 커서 그냥 비교하기 어려웠잖아요. 자, 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디서 어디까지 느낌이 안 오잖아, 느낌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요. 상대적인 거리로 비교합시다. 뭐 실제 거리가 얼마나 되길래? 자, 볼게요. 태양에서 가장 가깝다는 수성입니다. 우리 순서대로 외웠잖아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그렇죠. 순서대로 외웠는데 수성, 가장 가깝다는 수성도 우와, 5,800만 킬로미터래요. 엄청난데? 그렇죠. 금성은요.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 없겠네요. 1억 800만, 지구는 1억 5천만, 화성은 2억, 쭉쭉쭉쭉쭉쭉, 사형성은요 약 45. 뭐야 이거? 빙글빙글, 느낌이,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렇죠. 아, 이거 어떡하나. 자, 그래서 실제 거리 너무 어려워. 상대적인 거리로 비교해야지.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이렇게 했어요. 자,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 요걸 1로 보자 이거죠. 우리가 사는 곳이 지구니까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1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가 1이다 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거리를 보는 건데요. 실제 거리 요것도 역시 나눠주면 되겠죠. 이걸 나눠주면은 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구해봤더니 지구가 1이라면 맞아요. 이거 지구가 우리가 비례로 뭐 지구가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냥 지구에서 수성 나누기 지구를 해도 상관없고요. 또는 뭐 우리 비례식도 있잖아요. 뭐 똑같은 거야. 지구가 1억 5천만 대 1, 수성 5,800만 대 X 뭐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쫙 구해주면은 지구가 1일 때 자 어떻게 되나 해보면 상대적으로 수성은 0.4, 금성은 0.7, 화성은 1.5, 목성은 5.2, 9.5, 19.2, 해왕성 30까지 자, 이제 우리 눈에 조금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살짝 들어왔어요. 우리 이거 딱 보면은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림으로 우리가 뭐 1cm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실제로 뭐 친구들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상대적인 거리에 맞춰서 늘어뜨려나 보면은 이런 식일 거예요. 수, 금, 지, 화 얘들이 이렇게 쭉 붙어있는 편이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좀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데 가면 갈수록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자, 사실 이건요. 우리 태양계라는 게 형성될 수 있는 건 태양이 당기는 힘 태양이 이런 내 힘의 범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태양의 힘이 가까이 있을 땐 좀 더 셀 거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조금 약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거는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당길 수 있지만 멀어지면 힘이 좀 더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더 쉽겠죠? 자, 이 정도로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 있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럼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건 뭐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일 가까이 있는 건 수성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가장 멀리 있는 건 뭐야? 가장 멀리 있는 건 해왕성이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건 수성이고 가장 먼 건 해왕성이었어요. 실제로 수성, 해왕성. 자, 가장 가깝고 가장 멀죠. 자,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또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생각해 봐야죠. 그렇다면 지구에서는 누가 더 가까울까? 지구랑 가장 가까운 건 뭘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자, 일단 여기 딱 봤을 때 지구랑 가까운 거 금성 아니면 화성일 것 같아. 그렇죠. 금성이랑 화성이 좀 가까이 있을 것 같아요. 수성, 금성 뭐 요 애들 사이에 요들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지구랑 수성은 요 둘 사이는 0.6만큼 차이가 나고요. 자, 1에서 0.7 빼볼게요. 금성이랑 지구 사이에는 0.3만큼 거리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지구와 화성 사이는 0.5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걸 봤을 때 누가 지구에서 가장 가깝나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건 네, 맞아요. 금성이 되겠습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은 금성이구나. 그 차이가 0.3이었으니까 거리상으로 가장 가깝구나. 당연히 가장 먼 건요. 지구에서도 가장 먼 건 해왕성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상대적인 거리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거리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겁니다.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행성 간의 거리가 멀어지네요. 태양의 힘이 약해지니까. 선생님이 이거 얘기해줬죠? 뭐 점점 그 공간이 점점 넓어져. 맞죠? 쭉쭉쭉쭉. 도도도도. 자, 그리고요. 지구와 크기가 비슷한 작은 행성은 태양 가까이에 있고 크기가 대체로 큰 행성은 태양에서 먼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금지화. 자, 요들은 좀 작은 지구형 행성이었죠. 지구형 행성들은 태양 가까이. 목토천해. 자, 이건 너무 커요. 그죠? 엄청 크죠? 목성형 행성들은 좀 멀리 있더라. 자,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생명체가 살기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리에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봤을 때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있는 곳은 지구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러면 지금보다 태양에서 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 역시 궁금해하고 있어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지금보다 2배 정도 더 멀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더 좋지 않을까? 진짜로? 뭔가 좀 쾌적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요 거리에 딱 있기 때문에 온도도 적당한 거고요. 태양으로부터 이 힘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글쎄, 우선 태양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보다 멀리 있는 것이 되니까 기온이 많이 낮아지겠지. 그냥 낮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 그렇죠. 그냥 한 5도 내려가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100도씩 막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행성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적당한 거리,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까워지면 좋겠네. 반대로 가까워지면요. 온도가 또 너무 올라가서 문제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휴, 다행이네. 그렇죠? 자, 그럼 계속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우리 우주 탐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요, 선생님이요, 우주 탐사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 우주 탐사 계획을 세워볼게요. 선생님, 우주 탐사, 이게 뭡니까? 우주를 탐사한다는 거예요. 살펴본다는 거죠? 자, 우주에 탐사선을 보내요. 천체와 우주 공간에 일어나는 일을 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로켓 발사, 한 번씩 로켓 발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로켓이 우주 탐사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먼저 로켓을 발사시키면 로켓은요, 추진력을 쫙 발해가지고 올라가서 그리고 나중에 우주 공간까지 딱 들어가면요, 거기에서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것들 좀 엔진 뭐 처음에 이렇게 추진력만을 위해서 필요로 했던 그 연료통 같은 건 좀 내리죠. 떨어뜨리고 앞에 있는 조그만한 탐사선만 이렇게 항해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항해를 해가지고 몸을 좀 가볍게 한 다음에 이제 내가 뭐 화성 탐사를 하고 싶다면 화성에 내릴 거고요. 달 탐사를 하고 싶다면 달에 내리겠죠. 내리는 거 착륙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갈 수도 있어요. 달에는 실제 인간이 가서 사람이 가서 탐사를 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좀 더 멀거나 좀 더 열악한 환경이라면 요즘은 로봇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탐사 로봇을 보내거나 또는 사람이 직접 가기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받는 건데요. 사실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로봇이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자,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주 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주 탐사는 왜 하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 그곳 환경은 어떨까? 거기에 있는 흙은 지구에 있는 흙과 같을까? 궁금한 게 너무 많죠? 그거예요. 자연현상이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해결. 자, 호기심 해결 요거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지구에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이걸 다 이용하고 나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사나? 어딘가에서 또 다른 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또 다른 자원을 좀 얻어야겠는데 그래서 눈을 돌린 겁니다. 다른 행성으로. 다른 행성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자,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주 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정보, 이거 말고 다른 건 또 없나요? 지금 일단 우리는요,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엄청 멀리까지, 저기 먼 해왕성까지 가긴 힘드니까. 그런데 거기는 뭐 지금 이런 환경으로 봤을 때 그곳에선 생명체가 살기 힘들 거야 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또 모르잖아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이면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자, 물론 그 생명체라는 게요, 꼭 사람과 같이 인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조그마한 벌레일 수도 있고요, 세균일 수도 있고요, 그냥 박테리아 같은 걸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조그마한 정말 작은 생명체라도 있나 없나 궁금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도 혹시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주 탐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금성이요, 제일 가깝잖아요. 화성보다. 근데 대부분 화성 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더 가까운 건 금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화성의 탐사선을 더 많이 보내죠? 왜? 금성이 지구보다 더 가까운데 화성 탐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화성의 모습이나 상태가요, 지구랑 좀 비슷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화성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자, 화성을 연구하면 이곳에 생명체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자, 만약 지구랑 좀 비슷하니까 지구가 나중에 살기 힘들어졌을 때 우리가 화성에 가서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거죠. 과학자들 중에는요, 화성을 연구하면 화성을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화성 탐사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우주 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글쎄, 우주 탐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망원경 정도 보는 거? 자, 지구 내에서는 그런 거 정도 할 수 있죠. 자, 하지만 자, 실제로 우주를 간다면 자, 탐사 로봇이나 탐사선 같은 거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우주 망원경을 한번 이용할 수 있어요. 대형 우주 망원경이 달린 관측 위성. 지구 밖에 띄우는 거죠.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 인공위성을 띄우는 거예요. 이 인공위성에는 엄청나게 큰 망원경이 있어서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달처럼, 자, 인공위성이에요. 위성이라는 게 지구 주위를, 행성 주위를 도는 거죠. 자, 달처럼
지구 주위를 돌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찍을 수가 있겠죠. 그거 정보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좋겠다. 그러면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먼 우주의 모습도 볼 수 있겠네. 바로 그겁니다. 자, 우주망원경 이렇게 이용할 거예요. 선생님, 탐사선이요, 탐사선. 직접 보내요. 아, 그렇구나. 직접 가는 거구나. 달과 행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면 거기 흙이, 거기는 땅이 지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그 탐사선이 볼 수 있고 사진 찍을 수 있죠? 네, 그거예요. 가까운 거리에서 사진 찰칵찰칵찰칵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진까진 찍었는데 궁금합니다. 이게 사진으로만 봐서는 종류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탐사 로봇. 탐사 로봇을 보내서 행성 표면을 자세히 조사할 수 있어요. 자, 거기에는요, 뭐 이런 걸 이렇게 하면요. 자, 안에 그 탐사할 수 있는 일종의 컴퓨터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자, 로봇입니다. 그래서 흙을 채취해서 이게 성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정도까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로봇이라는 거죠. 그냥 사진만 찍어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가 아니라 아, 이거는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구나. 이건 지구에 없는 암석인데 뭐랑 좀 비슷하구나.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주망원경, 우주탐사선 이런 탐사 로봇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요. 우주망원경과 탐사선 탐사 로봇은 약간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는 가까이서 본다기보다는요. 멀리 보는 거예요. 먼 우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탐사선과 탐사 로봇은 가까이 가거나 직접 착륙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친구들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주 탐사 계획 세워봅시다. 행성 탐사 계획을 세워볼게요. 탐사할 행성 뭐가 좋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화성이 좋겠는데 나는 금성이 좋겠는데 생각해 봅시다. 탐사할 행성과 탐사 목적을 정해주세요. 생명체가 있나 볼 거야? 라든지 어떤 자원이 있나 볼 거야? 그런 거죠. 어떤 환경으로 되어 있나 볼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주제, 목적을 정해주세요. 행성의 환경과 자원이다 또는 생명체가 있다 없다. 생명체 여부를 조사하자. 자, 이렇게 목적을 정했으면 이제 탐사할 행성의 특징을 조사합니다. 목적 정하고 이제 특징을 조사하는 거죠. 어떤 특징이 있나 친구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금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금성, 여기 온도가 매우 높구나. 화성, 붉은색을 띠고 있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성, 운석 구덩이가 많구나. 자, 이런 것들 특징은 조사를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탐사 목적에 알맞은 탐사 방법도 정해야 합니다. 여기는 이곳에 자원이 어떤 것들이 있나 궁금하니까 탐사 로봇이 필요하겠어. 탐사선을 보내서 탐사 로봇을 실어보내서 직접 사진도 찍고 관찰해 봐야겠어. 뭐 이런 거. 아니야. 나는 저기 멀리 있는 다른 보고 싶은데 다른 행성을 보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관측 위성을 띄워가지고 관찰하는 게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뭐 관측 위성을 띄우자, 우주 망원경을 거기 실어 보내자, 탐사선을 쓰자, 뭐 이런 거. 자, 로봇을 보내려면 탐사선이 필요한 거,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다음에 탐사에 필요한 장비 정해주세요. 자, 사람이 직접 가야겠어. 이번에는 사람을 직접 보내야겠어. 그렇다면 그 온도, 여러 가지 기압, 기압고 공기가 없을 수 있죠. 없죠. 그러니까 압력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로부터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엄청난 온도 변화와 압력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숨을 못 쉬니까 산소통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보호복이 필요합니다. 높은 온도에도 견딜 수 있는 보호복이 있어야겠어. 자라든지 탐사 로봇을 실어보내야겠어. 자, 이런 것들 정해 주어야겠죠. 자,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친구들 알겠죠? 이제 그럼 친구들이 직접 해볼 차례입니다.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